맨 처음 꽃게에게 물리고도 용감하게 그 기회를 잡아 간장으로 게장을 담근 사람, 그분을 존경합니다. 우리맛 연구중심 샘표. 건강한 한 주 보내셨습니까? 생방송 건강클리닉 김지윤입니다. 요리를 하다가 다림질을 하다가 또 뜨거운 음식을 먹다가 아차해서 화상을 입는 경우가 종종 있죠. 또 화재나 감전, 화학약품에 의해서도 심각한 화상을 입을 수 있는데요. 화상을 입었을 때 어떻게 응급처치를 해야 2차 감염이나 흉터 없이 잘 아물게 할 수 있을까요? 화상의 깊이와 정도에 따라서 또 원인에 따라서 응급 대처와 치료 방법도 달라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생방송 건강클리닉에서는 이 화상과 그 치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화상의 치료에 대한 전문의의 친절한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259개 5100번, 5200번 이렇게 두 대의 상담 전화 활짝 열어놓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화상과 치료에 대해서 친절하고 자세하게 상담해 주실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외과 전문의 김종민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주제가 이제 화상인데요. 화상이라고 하면은 이제 피부가 불이나 뜨거운 것에 데였을 때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의학적으로는 정확하게 어떻게 설명할 수 있나요? 네, 화상은 열, 화염, 전기, 화학물질과 같은 원인에 이제 신체가 노출되었을 때 신체 조직이 변형, 손상되면서 그 조직이 죽거나 아니면 정상 기능을 상실하게 되는 외상의 한 종류입니다. 네. 화상은 다친 깊이와 다치는 기전에 따라서 분류할 수 있는데요. 흔히 얘기하는 1도 화상이다 아니면 심재성 2도 화상이다 하는 것은 화상으로 다친 그 깊이에 따라서 화상의 정도를 분류한 것입니다. 네. 이걸 정확하게 얘기하려면 우리 피부의 구조에 대해서 먼저 알아봐야 되는데요. 준비된 그림 보시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피부는 바깥에서 안쪽으로 표피와 진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진피는 또다시 더 바깥쪽에 있는 얕은 진피, 유두진피와 더 안쪽에 있는 깊은 진피, 망상진피로 다시 나눌 수 있고요. 진피 밑에는 피하 조직 또는 피하 지방층이 있고 그 밑에는 근막, 근육, 인대, 뼈 등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제 피부의 구조까지 살펴봤는데요. 어느 부위에 얼마만큼 이제 화상을 입냐에 따라서 몇 도 화상이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겠죠. 네, 맞습니다. 화상은 1도부터 4도까지 분류할 수 있는데요. 네. 그중에서도 1도 화상은 표피에 국한된 손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준비된 그림 보시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1도 화상은 일광화상입니다. 이것은 직사광선에 장시간 피부가 노출되었을 경우에 이제 발생을 하고요. 그 외에도 고도의 열에 순간적으로 접촉하거나 노출될 때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1도 화상의 특징은 옆에 있는 사진에 나와 있는 대로 다친 부위가 붉게 보이고 그리고 통증이 상당히 심합니다. 네. 하지만 물집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 특징이고요. 특별한 치료가 없이도 3일 내지 4일 정도면 대부분 손상된 표피세포가 탈락하고 새로운 각질세포로 대치되면서 낫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보습 로션을 사용하면 증상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도 화상은 수포가 생기지 않은 정도, 그러니까 손상이 크지 않은 정도니까 3, 4일이면 저절로 낫게 되고요. 이때 보습 로션을 사용하면 도움이 된다는 점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2도 화상은 어떨까요? 2도 화상은 진피층까지 손상된 경우를 일컫는 것입니다. 얕은 진피, 그 네. 유두진피까지 손상된 화상은 얕은 2도 또는 표재성 2도 화상이라고 하고 더 깊은 곳에 있는 망상진피까지 다치게 되면 심재성 2도 화상, 깊은 2도 화상이라고 합니다. 준비된 사진을 보시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2도 화상은 외래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화상으로 물집이 생기면 일단 2도 화상이라고 보시면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화상을 입으면 처음 2, 3일 정도는 대개 진행을 하게 되기 때문에 처음 다쳤을 때 물집이 없었다고 해도 다음날 또는 그 다음날 물집이 잡히는 경우도 흔히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뭐 손을 대어서 물집이 잡힌 경험이 좀 있는데요. 이럴 때도 뭐 2도 화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근데 이 이도 화상에도 종류가 있다고 하던데 어떻게 좀 구분해 볼 수 있을까요? 예, 이도 화상은 방금 표재성 이도와 심재성 이도 화상으로 나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예, 그림부터 먼저 보시겠습니다. 표재성 이도 화상의 사진입니다. 네. 표재성 이도 화상은 그 물집을 제거한 부위가 촉촉하고 핑크빛을 띱니다. 감각신경 말단이 대부분 유두진피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표재성 이도 화상은 이제 화상 중에서 통증이 이제 가장 심한 화상이 되겠고요. 그리고 주변 정상 피부보다 혈관도 확장되어 있기 때문에 불금증과 붓기도 더 심합니다. 그러나 적절히 치료받으면 대개 2, 3주 이내에 아물게 되고 특별히 흉터를 남길 위험도 크지는 않습니다. 자, 그에 반해서 다음 사진 보실까요? 예, 심재성 이도 화상입니다. 네. 심재성 이도 화상은 얼룩덜룩한 핑크빛이나 흰색으로 보이고 상처 표면은 마르고 거칠어 보입니다. 표재성 이도 화상이 주로 쓰라리고 날카로운 통증을 호소하는 데 반해 이 심재성 이도 화상은 묵직하고 욱신거리는 느낌의 통증이나 눌리는 듯한 느낌을 주로 호소합니다. 일반적으로 아무는데 3주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심재성 이도 화상의 상처는 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앞서 사진에서도 봤지만 이 표재성 이도 화상은 딱 보기에도 통증이 정말 심각해 보이거든요. 근데 적절히 치료를 받으면 2, 3주 내에 아문다고 하니까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설명해 주신 심재성 이도 화상은 수술까지도 필요하다고 하셨어요. 이럴 땐 어떤 치료를 해야 하나요? 예, 심재성 이도 화상을 치료할 때 심재성 이도뿐만이 아니라 네. 표재성 이도까지 포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치료할 때는 우선 물집을 제거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걸 집에서 하시게 되면 노출된 상처가 감염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반드시 병원에서 무균적 처치에 의해서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상처가 감염되면 깊어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심재성 이도 화상 같은 경우는 잘 치료하면 수술을 하지 않고도 아물 수 있고 흉도 그렇게 크게 남지 않을 수 있는데 상처가 감염되면 그때는 3도 화상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수술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리고 치료 기간도 더 길어져서 흉터가 남을 가능성도 훨씬 더 높아지게 됩니다. 이도 화상까지 알아봤는데 이제 3도 화상이면 문제가 더 심각할 것 같은데요. 어떤 상태라고 좀 보면 될까요? 우선 사진부터 먼저 보시겠습니다. 네. 3도 화상은 그 진피 밑에 지방층까지 손상된 화상을 일컫는 것입니다. 3도 화상의 가장 큰 특징은 가피가 생기는 것인데요. 오른쪽 사진에 네. 상처 한가운데에 있는 창백하고 또는 그 창백한 부위 위에 거뭇거뭇하게 보이는 부위들이 다 가피입니다. 네. 가피는 열 손상을 입어서 죽은 피부 조직과 그 상처에서 나오는 염증 물질이 섞여서 된 것인데요. 그을리거나 창백하게 보이거나 가죽처럼 보이는 등 여러 가지 모습을 하고 있고 대개는 전문가가 아닌 분들이 보기에도 이건 좀 심해 보인다, 네. 뭔가 치료가 필요할 것 같다 하고 생각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사진만 봐도 보기에도 정말 심각해 보이는데요. 이런 3도 화상의 치료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예, 그 화상 상처를 치료할 때는 여러 가지 연고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 가피가 있으면은 이 연고가 상처 깊이 침투하는 걸 다 막아버립니다. 네. 그뿐만 아니라 가피 자체가 세균에 좋은 먹이가 되고 그리고 죽은 조직을 몸에 계속 갖고 있으면 여기에서 계속 나쁜 물질이 나옵니다. 그래서 몸에서 열이 나거나 오한, 전신 근육통 이런 증상이 생기기도 하고 세균에 감염돼서 폐혈증까지 진행되면 더 높은 열이 나고 혈압도 떨어지게 됩니다. 이건 굉장히 위험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되지 않게 하려면 반드시 가피 절제술을 해줘야 되고 네. 또 그 후에 피부 이식 수술을 해서 상처를 빨리 아물게 해줘야 감염이나 그 비후성 반응이 생길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상으로 생기는 가피, 앞서서 사진에서도 봤지만 이거는 꼭 제거를 해야 한다는 점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3도 화상은 좀 통증도 굉장히 심해 보이는데 2도 화상보다도 통증이 심한가요? 아까 2도 화상 중에서 깊은 2도 화상은 통증이 덜하고 네. 욱신거리거나 눌리는 느낌이 든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3도 화상은 감각신경까지도 손상되어 있기 때문에 2도 화상보다 통증이 더 약한 경우가 흔하고 이론적으로는 아예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3도 화상이라고 해서 3도 병변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주변에 깊은 2도, 얕은 2도 병변이 같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통증이 아예 없는 경우는 드물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화상 치료에 대한 전문의의 친절한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259개 5100번, 5200번 이렇게 2대의 상담 전화 활짝 열어놓고 있으니까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화상 치료를 이제 주제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이제 3도 화상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4도 화상도 있다고 해요. 이건 어떤 경우인가요? 예, 4도 화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도 화상은 3도보다 더 깊은 곳에 있는 근막, 근육, 인대, 뼈까지 손상된 경우입니다. 보통 고압전류에 의한 전기 화상이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화상을 일으키는 원인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있을 경우에 발생합니다. 네. 이 경우 치료는 이 괴사된 조직을 전부 제거하고 피부 이식을 하는 것이고요. 필요한 경우에는 뼈를 포함해서 그 환부를 절단하는 것까지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4도 화상까지 말씀을 들어봤는데요. 피부 이식이나 뼈까지 수술을 해야 하는 무서운 질환이라고 하니까요. 좀 일상생활에서 화상을 입지 않게 하는 게 좀 더 중요할 것 같은데 주로 어떤 경우에 화상을 입는 경우가 많나요? 예, 그 화상을 입게 되는 기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상을 입는 기전은 크게 열탕, 증기, 화염, 화학, 전기, 마찰, 접촉의 7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네. 예, 그중에서 첫 번째 그 열탕 화상은 뜨거운 액체에 의해서 화상을 입는 것을 말합니다. 끓는 물이나 기름, 뜨거운 국물, 커피 등에 다쳐서 병원으로 오시는 경우가 많고요. 네. 이 열탕 화상은 외래에서 볼 수 있는 화상 유형 중에 가장 흔하고 주로 소아에서 자주 발생하며 2도 화상인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하지만 그냥 뜨거운 물 말고 뜨거운 기름이나 국물 같은 경우에 다칠 때는 물보다 훨씬 온도가 높기 때문에 그만큼 상처도 더 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아에서 빈발하는 유형의 화상이기 때문에 어린 자녀를 둔 부모님들의 보다 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끓는 물이나 뜨거운 국물 이런 거에 의해서 화상을 입는 경우가 많다고 하니까요. 좀 특히 어린 아이가 있는 가정은 좀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문제들로 화상을 입을 수 있을까요? 예, 화재나 폭발 시에 생기는 불꽃에 화상을 입을 수가 있는데요. 이것을 화염 화상이라고 합니다. 이 화염 화상 같은 경우는 대부분 상처가 깊고 호흡기 손상이 동반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증기 화상은 뜨거운 기체에 화상을 입는 경우입니다. 주로 압력밥솥이나 스팀 다리미의 증기에 다치게 되는데 대부분 증기의 온도가 높기 때문에 상처가 깊습니다. 주로 심대성 2도 또는 3도인 경우가 많고요. 네. 특히 어린아이들이 압력솥 증기에 손을 다쳐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상처가 깊기 때문에 아무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되고 그럼 나중에 비후성 반응이나 관절 구축이 올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기 때문에 보호자분들의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압력밥솥이나 스팀 다리미, 일상생활에서 흔히 접하는 물건들인데 좀 주의를 해야겠네요. 근데 이거 말고도 이제 근로자들이 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약품에 의해서 화상을 입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화학 화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화학물질은 산업 현장이나 연구실 등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게 되죠. 아세트산, 포름산, 황산, 염산, 양잿물 모두 잘 알려져 있는 화학물질들이고 이보다 훨씬 더 많은 산성 또는 알칼리성 물질들이 화학 화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네. 그 외에도 시멘트, 타르, 아스팔트, 제철 공장에서 융해된 나트륨, 칼륨, 알루미늄과 같은 금속이나 그런 융해된 금속들도 화학 화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 생활하는 주변 환경에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미용 제품이나 청소용 약품 등과 같은 일상생활에서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는 화학물질들 상당수가 화학 화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네. 화학물질이 산과 알칼리로 나누는 것처럼 화학물질에 의한 화학 화상도 산과 알칼리에 의한 화상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자, 김진우 아나운서님, 제가 하나만 물어볼까요? 네. 산에 의한 화상이 더 조직 손상이 깊을까요? 아니면 알칼리에 의한 화상이 더 깊은 상처를 남길까요? 저는 전문의가 아니라 좀 일반인 입장에서 볼 때는 산하면 염산 이런 게 떠오르거든요. 그래서 네. 산에 의한 화상이 좀 깊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맞았나요? 예, 아쉽지만 오답입니다. 그렇군요. 네. 산보다는 알칼리에 의한 화상이 훨씬 더 깊은 조직 손상을 유발하는데요.
왜냐하면 산에 의한 화상은 그 조직을 응고시키기 때문에 이런 그 약품, 이물질이 더 깊이 네. 침투하는 것을 막아주지만 알칼리 같은 경우는 그 조직을 액화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이 화학 물질이 더 깊이 침투하는 것을 조장하기 때문에 알칼리에 의한 화상이 더 깊은 손상을 일으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도 하나 배우고 가네요. 네, 화학물질을 다루는 곳이라며 먼저 안전 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것은 당연하고요. 그리고 정리를 해보면 뜨거운 액체에 닿히는 것은 열탕 화상이고요. 또 뜨거운 기체에 닿히는 것은 증기 화상이라고 합니다. 이제 액체랑 기체를 다 알아봤는데요. 그러면 좀 뜨거운 고체에도 화상을 입을 수가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뜨거운 고체, 뜨거운 물체에 닿아서 입는 화상을 접촉화상이라고 합니다. 이 접촉화상도 외래에서 굉장히 흔히 볼 수 있는 유형의 화상이고요. 2도에서 3도까지 그 닫힌 깊이도 매우 다양합니다. 그 닫히는 경위 또한 다양한데요. 고깃집에서 불판에 닿는다거나 집에서 다리미, 고데기, 뜨거운 프라이팬에 닿아서 화상을 입는 경우도 있고 또 오토바이 배기가스통에 이제 닿아서 네. 화상을 입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전기장판을 틀어놓고 주무신다든지 아니면 뜸 뜨다가 이제 화상을 입어서 오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고깃집 불판, 그리고 다리미, 오토바이 배기가스 이런 뜨거운 물체에 달아서 접촉 화상을 입을 수 있고요. 또 넘어지거나 바닥에 쓸려서 마찰 화상을 입을 수도 있다. 이제 여기까지 살펴봤는데요. 네. 또 다른 경우는 감전을 당해서 화상을 입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예, 이 전기화상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전기화상은 전류가 몸에 감전되면서 생기는 화상이고요. 1000V 미만의 그 전압을 가진 전류에 화상을 당하면 저전압 전기화상, 1000V 이상의 전기에 감전되면 고압 전기화상이라고 나눌 수 있습니다. 네. 저전압 전기화상은 전류 접촉 부위 주변에 병변이 국한되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고압 전기화상은 더 깊은 조직으로 파고드는 경향을 보입니다. 보통 전류가 몸을 흐를 때 저항이 낮은 혈액이나 신경 등은 잘 통과하지만 저항이 높은 조직에서는 열을 발생시키게 되는데요. 우리 몸에서는 뼈가 가장 저항이 높습니다. 그래서 전기화상을 당하면 뼈가 열을 머금고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열을 배출하기 때문에 겉으로 보이는 것에 비해서 내부 장기의 손상이 더 큽니다. 특히 뼈 주변에 있는 근육의 손상이 심하고 시간이 지나면 근육의 괴사가 점점 진행되면서 마이오글로빈요증 같은 합병증이 생기거나 심할 경우 사지 절단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 반면에 몸에 실제로 전류가 흐르지 않는 경우는 섬광화상이라고 하는데요. 이때는 화염 화상과 유사한 임상 경과 및 치료 과정을 보이게 됩니다. 근데 또 이제 여름철이 되면서요, 일광 화상을 입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네. 뜨거운 날씨에 좀 놀다 보면은 화상을 입는지도 모르고 화상을 입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일광 화상은 어떤 경우라고 보면 될까요? 일광 화상은 그 특히 여름철에 그 해수욕장 같은 데서 그 일광욕, 해수욕을 이제 즐기다가 나도 모르게 화상을 입게 되는 네. 경우고, 일광 화상의 치료는 대부분 1도 화상인 경우가 많습니다. 1도 화상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보습제만 이제 잘 발라줘도 대부분 이제 시간이 지나면 증상이 좋아지고 네. 가려움증이 심하다든지 하면은 그 스테로이드 성분의 연고를 이제 같이 사용을 해줄 수 있습니다. 네. 2도 화상, 일광 화상도 이제 깊이 닫혀서 2도 화상이 되어서 오시는 분들도 드물지 않게 있는데요. 네. 이때는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다른 경위에 의한 그 2도 화상들과 유사하게 치료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화상의 치료에 대한 여러분의 상담 전화 받고 있습니다. 259개 5100번, 5200번 이렇게 2대 상담 전화 활짝 열어놓고 있으니까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연결된 상담 전화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어떤 점이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나요? 예, 제가 작년 12월쯤에 네. 음식을 하다가 후라이팬 기름이 오른손 등에 튀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병원에서 신재성 이도라고 하더라고요. 예. 예, 치료를 그때 한 달 정도 받았는데, 네. 네, 이게 지금 흉터가 오른쪽 손등에 좀 새카맣게 많이 남았어요. 예. 예, 근데 이게 오른쪽 손등이다 보니까 사람들 만날 때마다
이게 많이 눈에 띄고 네. 많이 신경이 쓰이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든요. 네. 이거를 좀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해서 전화드렸습니다. 예, 그 작년 12월에 다쳤다고 하셨죠? 네, 예, 그러면 12월 말쯤에 다쳤어요. 예, 그러면 아직 만 6개월이 채 안 된 거군요. 그렇죠? 네, 예, 이 흉터에 대해서 치료는 따로 하고 계시는 중입니까, 지금? 병원에서 흉터 연고를 주셔서 흉터 연고는 바르고 있는데 네. 이게 색깔이 좀 많이 새카맣다 보니까 예. 이렇게 사람들 만날 때마다 좀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네. 예. 예. 알겠습니다. 이 그 흉터 착색도 이제 굉장히 그 이제 환자분들을 괴롭게 하는 문제 중에 그 하나거든요. 네. 어머님 네. 근데 그 네. 이 아직 만 6개월이 그 안 되셨기 때문에 네, 아직은 그 충분히 그 치료 받으셨다고는 볼 수가 없거든요. 네. 뭐 다행히도 지금 치료 중이시라고 하니까 예, 현재 지금 따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건 아니고요. 그냥 집에서 연고를 아. 바르라고 해서 예, 예, 예. 이 연고도 바르고 있는데 그걸 언제까지 발라야 될지 또 연고를 다 바르고 나면 이걸 다른 치료 방법은 없는지 해서 전화드렸습니다. 아. 예, 그 화상 그 급성 상처를 치료할 때 쓰는 연고가 있고 그리고 상처가 다 아물고 난 다음에 이제 그 흉터 관리를 할 때 쓰는 연고가 따로 있습니다. 예, 그 네. 연고 이름까지 제가 여기서 언급하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을 것 같고요. 일단 가까운 예, 그 화상을 전문으로 그 진료하는 그 기관으로 가셔서 예, 네. 거기서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이제 연고랑 이제 그런 거 다 보여주시고 네. 이게 그 급성 상처를 치료하는 연고인지 아니면 그 흉터를 치료하는 연고인지 우선 그거부터 예,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지금 어머님 정도면은 딱 그 흉터 연고를 사용해야 될 그 시기가 맞기는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 적절한 그 흉터 연고라든지 아니면 그거 말고도 뭐 붙이는 뭐 패드나 그런 것들도 많이 있으니까 예, 그 의료기관을 방문하셔서 상담을 정확하게 받아보시는 게 예, 좋을 것 같네요. 근데 이 색깔 때문에 연고 말고 다른 방법은 없나요? 아무래도 보이는 부위에 흉터가 있으면 고민이 많이 될 텐데 좀 예. 연고 말고도 또 다른 치료 방법이 좀 있을까요? 빨리 나을 수 있는 뭐 이렇게 좀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아, 예, 이게 아쉽지만 그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이 착색된 게 이제 좋아지고 하려면요.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자외선을 차단해 주시는 거고요. 네. 시중에서 파는 이제 자외선 차단 크림, 예, 이제 네. 그것도 사용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장갑이나 아니면 그 특수 토시가 또 있습니다. 예, 그런 걸 사용해서 자외선을 어떻게든 차단해 주시는 게 제일 중요하겠고요. 예, 그리고 네. 나서 예, 그 흉터 연고 이제 그것도 같이 사용을 해주시면은 그게 또 이 착색을 어느 정도 호전시키는 효과도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그 제일 중요한 거는 어쨌든 만 6개월이면 그렇게 치료 기간이 긴 거는 아니기 때문에 예, 그렇게 조바심 내지 마시고 좀 이렇게 길게 보셔서 이제 장시간 이제 치료를 받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치료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외선 차단을 잘 해주시고 연고 치료도 꾸준히 하시고 그리고 또 네. 그러고 호전이 안 되면은 이제 병원에 내원하셔서 뭐 다른 시술을 받거나 이러는 게 좋겠네요. 예, 그렇죠. 필요하다면 이제 레이저 치료를 할 수도 있고, 예, 네. 아까 뭐 잠깐 말씀드리긴 했지만 그 붙이는 실리콘 패드라는 게 또 있습니다. 네. 네. 그걸 사용하면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네. 네, 좀, 알겠습니다. 네, 도움이 되셨나요? 네. 네, 저희가 방송 후반부에 흉터 치료에 대해서 더 이야기를 나누니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생방송 건강클리닉 오늘은 김종민 외과 전문의 모시고 화상 치료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화상의 깊이와 발생 원인에 따른 뭐 분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제 화상 치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화상 치료에 있어서 가장 고려해야 할 부분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화상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비후성 반응이 생기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비후성 반응은 상처가 치유되는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생기는 그 섬유화 과정이 과다하게 진행되면서 생기는 현상을 말하는 것인데요. 네. 준비된 그림을 먼저 보시죠. 이런 상처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 보시다시피 비후성 반응이 되면 화상 상처 있던 부위가 이제 벌겋게 되고 그리고 부풀어 오르면서 단단해지게 되는데 이것은 외관상으로도 좋지 않고 콕콕 찌르거나 당기는 듯한 통증, 가려움과 같은 불편한 증상을 동반하고 또 관절 주변 피부에 생길 경우에는 심하면 관절 운동에 제한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비후성 반응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비후성 반응이 생기더라도 이 미용적 문제 또는 기능적 장애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치료를 해야 하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상처가 되도록 빨리 아물게 해야 됩니다. 여기서 빨리의 기준은 네. 보통 3주로 봅니다. 그렇군요. 네, 오늘 이 시간 이제 화상의 치료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상담 전화 받고 있습니다. 259개 5100번, 5200번 이렇게 두 대입니다. 연결된 상담 전화 한 통 더 받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예.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어떤 점이 궁금하신가요? 그게 한 30년 전에 선생님, 네. 30년 전에 삼도 화상을 한 70%를 입었거든요. 누가요? 어머님이요? 예, 내가. 아이고, 예. 그때는 잘 나서줬어요. 예, 예, 잘 났더라고요. 예. 성행도 그 피부로 떼갖고 해갖고 잘 났었는데요. 예. 지금 이제 한 3년 전부터 예. 이 괴사가 일어나는 기라요. 이 피부에. 예, 예. 피부에 상처가 나갖고 예. 계속 그 병원에 다니면서 치료를 하고 이리 해도 잘 낫지를 않는 기라요. 예, 예. 부분에 이렇게 상처가 나더라고요. 예. 그런 경우에는 어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예, 그 상처가 생긴 부위가 혹시 그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 비후성 반응, 예, 그 떡살이라고도 하죠. 그게 생겨 있습니까? 예. 아, 예. 그 비후성 반응에 이제 그런 식으로 2차 전화 주신 분 그 통화 버튼이 계속 눌리고 있는데요. 예. 네, 조금만 조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그 비후성 반응이 그 앉아 있는 자리는 그 2차 감염이나 그런 게 잘 생깁니다. 그리고 또 정상 피부에 비해서 잘 낫지도 않는 것이 또 특징이고요. 예. 이 상처 치료를 받으신 지는 얼마나 됐습니까, 그러면? 그럼 지금 한 2년 동안 받고 있거든요. 네. 2년이요? 예. 예. 2년 동안 상처 치료를 계속 받고 있는데도 상처가 더 넓어지던가요? 넓어지고 성형 수술을 해가지고 그래서 피부 조직을 내가 하는데 예, 예. 그 일부 부분은 낫고 또 한 군데가 났으면 또 한 군데가 또 생기는 거라요. 어머님 혹시 다른 지병은 없습니까? 뭐 당뇨라든지. 당뇨 있습니다. 아, 예. 당뇨 있는 분들은 예, 그렇게 상처가 잘 안 나올 수도 있고요. 예, 그리고 예. 한 군데가 나오면 또 다른 부위가 또 다시 문제가 생기고 그러는 경우도 예. 흔합니다. 우선 그 예. 당 조절을 그 잘 해주시는 게 더 중요하겠고요. 예, 그리고 그 상처가 뭐 어떻게 생겼는지 지금 예, 말씀하시는 것만 들어봐서는 확실하게 알 수는 없는데 이제 그 필요하면은 이제 그 상처 부위를 예, 절제를 하고 예, 그리고 다시 1차 봉합을 한다든지 이제 그런 수술적인 치료까지도 예, 필요한 상황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화상을 전문으로 이제 치료하는 예, 그런 의료기관을 방문하셔서 예, 조금 더 그 자세한 그 전문의 선생님의 상담과 치료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그래. 잘 안 낫고 이게 이러면 자꾸 한쪽에 이리 치료되고 수술해갖고 이리 한쪽은 수술한 부위는 났으면은 예, 예. 또 한쪽은 생기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예. 예. 그러니까 예. 네. 예, 말씀하십시오. 그런데 예. 이 수술을 내가 너무 요번에 한 3번을 했는데 너무 자주 하니까 예. 네. 좀 정신도 홍몽한 것 같고 예. 내 생각에는 그렇더라고요. 예. 우선 특히 그 당뇨처럼 이렇게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상처가 잘 안 낫고 상처가 생기기도 쉽기 때문에 당 조절을 이제 잘 해주시는 게 제일 중요하겠고요. 예. 그리고 예. 이제 그 상처에 대해서는 비수술적인 치료, 뭐 소독을 하고 아니면 뭐 주사를 맞고 뭐 약을 먹는다든지 그런 치료를 이제 계속하고 이게 뭐 잘 안 낫는다 아니면은 여기가 나오면 이제 뭐 다른 부위에 또 상처가 생긴다 이제 그런 경우에는 수술적인 치료까지도 예, 고려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뭐를 네. 하라고요? 예, 지금
네, 상태가 좀 심하시면 수술적인 치료까지도 좀 고려해 보시는 게 좋다고 하시네요. 아, 예. 네. 예. 예. 네, 정확한 진단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네. 생방송 건강클리닉 오늘은 김종민 외과 전문의 모시고 화상 치료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화상을 입었을 때 병원에 가기 전에 응급처치가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근데 응급처치 이제 중요한 건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정확히는 잘 모르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 화상의 응급처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상의 응급처치는 우선 상처를 식혀주고 추가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여지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상처를 식히려면 화상을 입은 즉시 상처 부위를 생리식염수나 흐르는 상온의 수돗물에 20 내지 30분 정도 담가줍니다. 이렇게 하면 화상 범위가 확대되고 통증이 심해지는 것을 줄일 수 있습니다. 샤워기로 상처 위에 직접 물을 뿌리게 되면 그 압력에 의해서 2차적인 손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상처 위쪽 다치지 않은 피부에 물을 뿌려서 그게 상처 위로 흘러내려오게끔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좋고요. 얼음물에 담그는 것은 미세순환을 억제할 수 있고 소아나 고령자에서 저체온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화상 상처를 식힐 때 저희가 무심코 많이 하는 행동이거든요. 그러니까 샤워기로 이 화상 부위를 직접 물을 뿌리거나 얼음물에 담그는 것은 좋지 않다고 하니까요. 꼭 삼가해 주시고요. 생리식염수나 흐르는 수돗물에 식혀주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합니다. 선생님, 그리고 또 어떤 응급조치가 필요할까요? 옷에 불이 붙었거나 아니면 옷이 그 뜨거운 액체를 많이 머금었다면 그 추가 손상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의복을 제거해야 됩니다. 네. 이때 상처에 의복이 눌러붙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억지로 옷을 벗으려고 하지 마시고 가위나 칼 등으로 잘라내는 것이 좋습니다. 시계, 목걸이, 반지, 팔찌 같은 장신구는 최대한 빨리 제거해 주는 것이 좋은데요. 왜냐하면 이 물건들은 대부분 금속이기 때문에 열에 의해서 화상이 더 깊어질 수가 있고 이 시간이 지나서 부종이 생기면 이 장신구 착용 부위가 압박되어서 혈액순환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니까 옷에 불이 붙은 경우에는 당연히 신속하게 끄고 그리고 옷을 제거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장신구를 하고 계신다면 그것도 이제 빨리 제거해 주시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이제 오늘 이 시간 화상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259개 5100번, 5200번 이렇게 두 대로 상담 전화 받고 있습니다. 상담 전화 한 통화 받고 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선생님 수고가 많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궁금한 게 어릴 때 화상을 입었는데 한 3살쯤에 예. 뜨거운 그 찜통물에 머리에서부터 예. 이렇게 부어졌는데 예. 그 뜨거운 물 부분이 머리에서부터 예. 한쪽으로 이렇게 얼굴 이렇게 팔 다리 이렇게 다 그게 했는데 예. 겨울에 예. 근데 다행히 빨리 병원으로 가가지고 치료를 받아가지고 얼굴 흉터도 없고 예. 이제 어떤 일정 부분만 예. 이제 남아 있는데 지금 이제 성인이다 보니까 예. 이제 흉터가 좀 남은 게 예.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그 다음 단계를 몰라가고 저희들은 그거 예. 어릴 때 했는데 커서 예. 다시 이제 그때 그 성형 수술을 해야 된다 해서 예. 한 예. 3년 전에 예. 발하고 다리 있는 데를 했거든요. 예. 그게 레이저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수술로 집어가지고 그걸 했는데 예. 그래도 이제 포기가 조금 흉터가 남아 있어서 예. 조금 더 깨끗하게 했으면 싶고. 그 지금 말씀하시는 환자분이 어머님 본인이신가요? 아니요, 딸. 아, 따님은 지금 몇 살이신가요, 그러면? 30대. 아, 30세. 예. 예. 그 지금까지 그 화상 흉터 치료를 계속 하고 계셨습니까? 아니면은 어릴 때는 워낙 심했기 때문에 한 2달간 입원해가지고 예. 수술을 그 병원에 있었는데 얼굴은 거짓말같이 흉터가 하나도 없어지고 깨끗해졌어요. 그런데 예. 남은 부위가 팔하고 예. 다리 쪽인데 예. 이제 거기가 어릴 때부터 햇빛을 보면 안 되는데 색깔이 갈변되면 안 된대서 예. 그거를 잘 관리해가지고 예. 갈변은 안 왔고 예. 그래서 한 14년도에 이제 수술을 했거든요. 예. 했는데도 조금 깨끗하지가 않아서 예.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몰라서 모르고 그냥 있거든요. 예, 사실 그 피부 이식이나 이제 그런 그 수술적인 치료를 하고 나면 다치기 이전으로 뭐 감쪽같이 예, 낫고 이제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어떻게든 그 수술을 했구나 하는 그 흉터는 그 남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관절 구축이 심하다든지 그래서 뭐 일상생활을 하는데 뭐 제약이 있거나 예, 그런 아니면 통증이 너무 심하다. 예. 아니 그런 거는 전혀 없고 그냥 예. 단지 외관상 약간 예. 보기가 싫어요. 네. 예. 이건 할 문제가 있습니다. 예, 근데 이게 그 흉터를 그 하나도 없이 그 100% 싹 다 그 제거하는 그런 수술적인 치료는 예, 아쉽지만 그 현재 네. 의학 기술로는 아직 그 정도까지는 치료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조금 이렇게 호전을 시켜볼 수 있는 뭐 치료 방법도 있을까요? 예, 그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외선을 최대한 예, 그 차단해 주시고 네. 그 흉터 연고 그리고 예, 그 실리콘 패드 뭐 이제 그런 것들을 사용을 해서 계속 관리해 주시는 겁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조금 인내심을 갖고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지금 상태로 가면 그냥 놔줘야 되는 겁니까? 따님 상태를 그러니까 제가 전화로만 이제 들으면 어떤 상태인지 확실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예, 이런 그 화상 상처 나는 거는 결국은 그 직접 눈으로 봐야 되거든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이 방송에서 그 대답해 드릴 수 있는 예, 그렇죠. 그 점에 한계가 있다는 거는 좀 아쉽게 생각하고 예, 가까운 한번 찾아가려면은 예. 네. 지금 그 가까운 그 화상 전문 그 치료기관을 예, 좀 빨리 방문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예,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네, 생방송 건강클리닉 오늘은 김종민 외과 전문의 모시고 화상 치료에 대해 알아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치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아까 화학품에 의한 화상을 알아봤는데요. 이럴 때는 응급처치를 어떻게 해주는 게 좋을까요? 예, 화학약품에 화상을 입었을 때는 30분 이상 흐르는 상온의 물로 약품을 먼저 씻어내야 됩니다. 욕조나 통에 물을 받아놓고 거기에 상처를 담그는 것은 화학약품을 골고루 발라주겠다는 뜻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네. 예, 반드시 흐르는 물로 하셔야 되고요. 씻고 난 물은 약품에 오염된 물이기 때문에 이 배수가 적절하게 이루어지는지도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상처를 중화시키겠다고 산이나 알칼리를 상처에 뿌렸다가는 그 중화열이 발생해서 화상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이렇게 하셔서는 안 되겠고요. 상처를 잘 씻었으면 이제 깨끗한 마른 꺼즈나 수건으로 상처를 덮어서 병원으로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그럼 이럴 때 이제 물집이 생기면은 뭐 터트려야 하나요? 아니요. 터뜨리지 않는 게 좋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이렇게 화상에 응급치료하면요. 사실 민간요법을 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어릴 때 할머니가 된장을 발라주시고 이런 기억이 있는데요. 이게 좀 도움이 될까요? 예, 그 소주를 붓거나 뭐 된장, 치약을 바른다 하는 등등의 민간요법은 예, 아쉽지만 치료 효과가 입증된 바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오히려 상처 감염을 조장할 수 있고 병원에서 치료할 때 이들을 제거해 줘야 되는데 이때 통증을 유발하고 또 치료를 지연시킬 수 있기 때문에 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화상을 중점적으로 치료하는 의료기관으로 빨리 이동해서 치료받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렇게 무리하게 뭐 소주를 붓거나 된장을 바르거나 이런 건 하지 않는 게 좋다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이제 후유증이나 흉터 이런 저희가 상담 전화를 받아봤지만요.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화상을 좀 제때 잘 치료하는 게 흉터를 최소화하는 방법일 텐데 어떤 치료를 먼저 하는 게 좋을까요? 예, 화상 상처 치료의 꽃은 드레싱입니다. 요즘은 옛날에 사용하던 그 은성분의 화상 연고나 꺼즈 드레싱을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꺼즈 드레싱은 상처를 건조하게 만드는데요. 네. 이렇게 되면 치료할 때마다 통증이 심하고 그리고 꺼즈를 제거할 때 2차적인 손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다양한 항생제 연고와 함께 폼 드레싱 재료를 사용해서 상처를 수분하게 유지시켜주는 것이 추세입니다. 하지만 언제나 상처를 촉촉하게 해주는 것이 능사는 아니고요. 거의 아물어가는 상처에는 오히려 건조하게 해주는 것도 필요하고
그럴 때 쓰는 폼 재료도 또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드레싱이 정말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이제 재료도 굉장히 다양하고 종류도 많다는 점 알아봤습니다. 오늘 이 시간 화상 치료에 대한 여러분의 상담 전화 받고 있습니다. 259개 5100번, 5200번 이렇게 2대 활짝 열려놓고 있으니까요. 화상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셨던 분들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치료제도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어떤 치료제를 사용해서 좀 이제 화상을 치료할 수 있을까요? 예, 뭐 여러 가지 연고 그리고 거기에 맞는 폼 드레싱 재료, 예, 그 재료 이름을 일일이 언급하는 네. 건 좀 적절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런 폼 드레싱 재료 외에도 그러니까 상처의 염증 분비물이 적어지고 바닥은 깨끗해졌는데 이 아직 상처 겉에가 다 덮여 있지 않았다. 이제 이런 경우에는 그 세포 치료제, 정확하게는 동종유래 상피세포라고 해서 이 사람 피부에 각질 세포를 배양시켜 놓은 재료가 있습니다. 이걸 적용하면 치료 기간을 단축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처의 감염을 막기 위해서 치료적 항생제를 같이 투여하게 되고요. 화상 범위가 넓을 경우에는 이때는 체액 손실이 크고 그리고 이것을 제대로 교정해주지 않으면 생명까지도 위험하기 때문에 넓은 범위의 화상에서는 수액 치료도 필수입니다. 그리고 이제 화재 현장에서 화상을 입었다면 기도 손상을 특별히 치료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들었는데요. 이건 어떤 경우인가요? 예, 지금 말씀하신 경우를 흡입 손상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뜨거운 열기나 증기, 유독가스를 이제 들이마셔서 흡입하면서 호흡기에 화상을 입은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화상을 입으면 여러 가지 변화가 생기죠. 이제 김주현 아나운서님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쉬운 자, 걸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팔에 화상을 입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화상 상처가 어떻게 될까요? 그냥 방치를 해두면요. 아, 그게 아니라 뭐 어떻게 보일까요? 화상을 입었다면 예. 그쵸. 붉고 예, 붉고 그리고 뭐 좀 표피도 좀 벗겨질 거고 예, 벗겨지고 네. 진물도 나고 예, 진물도 나고 네. 그리고 옆에서 설명을 해주시는데 제가 알아듣지를 못했는데 네. 예, 붓죠. 설명해 주시죠. 네. 예, 아, 진물도 나고 네. 붓습니다. 그 똑같은 현상이 이 기도벽에 생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기도벽이 붓고 진물도 나오고 자, 부어서 기도가 좁아지겠죠. 아, 그렇겠네요. 심한 경우에는 기도가 막혀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숨을 쉴 수가 없기 때문에 예, 큰일 나겠죠. 네. 그래서 흡입 손상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입원을 해서 집중 감시가 필요하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기도 삽관을 하고 인공호흡기 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화상으로 인해서 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해당될 것 같고 또 어떤 경우가 해당이 될까요? 예, 화상 치료에 수술이 필요한 경우는 우선은 그 사도화상, 예, 사도화상은 죽은 조직 제거 후 그리고 피부 이식이 치료라고 약간 말씀드렸었고요. 네. 3도 화상도 피부 이식을 해주지 않으면 상처가 아물지 못하기 때문에 반드시 피부 이식 수술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심재성 2도 화상의 경우에도 아무는데 3주 이상 걸릴 것이라고 예상되는 경우에는 수술을 해줍니다. 그 화상 상처에는 아까 가피가 생긴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계속 남아있으면 새살이 생기지를 못합니다. 네. 하지만 이 가피는 건드리면 그 심한 통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대부분 마취를 해서 이 가피를 제거하게 됩니다. 이 수술을 가피절제술이라고 하고 심재성 2도 화상 같은 경우에는 여기까지만 해줘도 대부분 상처가 좋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3도 화상은 피부 이식 수술로 반드시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피부 이식 수술 이렇게 들러서는 잘 모르겠는데 어떤 수술법인가요? 예, 3도 화상의 경우 가피절제술 이후에 피부 이식술, 정확하게는 그 자가 피부 이식술이 반드시 필요한데요. 먼저 가피절제술을 하고 나서 일시적 창상 피복제나 바셀린 거즈 등을 사용해서 수술 부위를 보호하고 그리고 수술 부위를 이제 매일 상처 치료를 해서 염증을 조절하고 피부 이식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게 일주일 정도 시간이 필요하고요. 네. 케이스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이식할 피부는 대개 허벅지에서 얻게 되는데요. 이것을 공여부라고 하고요. 이식을 하고 나면 이식받은 부위는 4, 5일이면은 염증성 분비물도 많이 줄어들고 상처도 금세 좋아집니다. 근데 오히려 공여부가 아무는데 열흘에서 그 2주 정도 걸리기 때문에 네. 예,
이것도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것도 이런 경우 말고도 좀 화상을 입었을 때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다고 해요.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또 어떤 경우들이 해당이 될까요?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는 일단 중증 화상을 입은 경우에 입원 치료를 하셔야 되고요. 이 중증 화상은 그 신체 체표 면적의 25% 이상 되는 부위, 그 면적의 그 2도 화상을 입었거나 그 소아나 고령자 같은 경우는 이제 20%까지도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 10% 이상의 3도 화상을 입었거나 아니면 그 전기 화상이나 그 화학 화상을 입었을 때도 해당이 네. 되겠고요. 방금 말씀드렸던 흡입 손상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무조건 입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얼굴이나 뭐 손, 발, 그 성기 주변, 회음부, 주요 관절 부위 등 일상생활에 이제 크게 영향을 주는 이제 그런 부위에 화상을 입었을 때도 그 주요 화상이라고 할 수 있고 이런 경우에도 반드시 입원이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 건강방송 건강클리닉 오늘 김종민 외과 전문의 모시고 상담 받아보고 있습니다. 화상 치료에 대한 상담 전화 한 통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제가 무좀이 심해가지고 네. 빙초산에다가 계란 껍데기를 넣어가지고 발을 담갔는데 지금 붓고 아프거든요. 예. 벌겋게 일어났는데 이게 화상입니까? 아니면 뭐 어찌해야 되는지 몰라서 TV보다 전화를 드렸습니다. 예. 이 빙초산에 굉장히 많이들 다쳐서 오시거든요. 예. 예. 그 딱 말씀하신 그대로 이제 무좀 때문에 아니면 뭐 가려워서 이제 뭐 뿌렸다, 발라봤다 뭐 그런데 뭐 아프고 뭐 진물도 나고 예, 뭐 심한 경우에 이제 물집도 생기고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예. 예, 그 화상을 입으신 게 맞는 것 같네요. 아, 화상을 입은 게 맞습니까? 네. 그러면 뭐 병원에 가야 됩니까? 어째 됩니까? 예, 그 화상을 그 중점적으로 치료하는 그 병원으로 가셔서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해야 될 게 있습니까? 뭐 응급처치나 뭐 이런 거는 어떻게 예. 해야 할까요? 예, 그 상온에 그 흐르는 물에 우선 상처를 예. 잘 씻어 주시고요. 예. 예, 그리고 그걸 깨끗한 꺼즈나 마른 수건으로 이제 상처를 잘 덮어주고 그리고 병원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바로 해가지고 가야 됩니까? 예, 빨리 하실수록 좋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예. 네. 예, 고맙습니다. 예.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이것도 뭐 민간요법의 하나 같은데요. 빙초산 같은데 화상을 입는 분들도 많네요. 아, 의외로 많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오늘 생방송 건강클리닉 김종민 외과 전문의 모시고 화상 치료에 대해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제 화상으로 인해서 좀 보기 싫은 흉터가 생기는 경우, 이런 경우가 가장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치료를 해볼 수 있을까요? 급성기 화상 상처가 치유되고 나면 흉터 관리를 하게 됩니다. 흉터를 예방하는 그 흉터 연고, 흉터를 유연하게 만들어주는 그 실리콘 패드, 그리고 이제 먹는 약도 있고요. 그리고 이 비후성 반응을 눌러주는 이제 특수 압박 의류가 또 있습니다. 소아의 경우는 비후성 반응이 성장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적절한 시기에 반응으로 인한 구축 이완술과 같은 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 외에 흉터뿐만이 아니라 피부 착색도 중요한 문제인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자외선 크림이나 이제 옷, 모자 등을 이용해서 자외선을 차단해서 피부 착색이 아예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보통 상처가 아문 후 한 2, 3개월 정도는 자외선 차단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추가로 화상 미백제 등을 사용하면서 치료를 받으시거나 레이저 시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레이저 시술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을 위한 상담 전화 열어놓고 있습니다. 화상 치료에 대해서 평소 궁금한 점 있으셨던 분들 259개 5100번, 5200번 이렇게 2대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 흉터 치료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흉터 치료를 좀 고민을 하시다가 레이저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도 있다고 들었어요. 이것도 좀 도움이 될까요? 예, 아까 말씀드린 흉터 연고, 실리콘 패드 이런 것과 더불어서 이것만으로 좀 모자란다 싶으면은 레이저 치료를 이제 같이 하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요. 이거는 그러니까 뭐 매뉴얼이 따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경과를 계속 지켜보면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면
추가해 줄 수 있는 일종의 옵션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앞서서 저희가 3도 화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통증이 없는 경우도 있다고 하셨어요. 이제 네. 안 아프다고 근데 그냥 놔두는 경우도 많을 것 같은데 그런 경우는 좀 위험하겠죠. 예, 실제로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뭐 3도 화상은 말할 것도 없고요. 심재성 2도 화상도 그 좀 뭐 묵직하고 예, 뭐 눌리는 그런 느낌이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그냥 뭐 조금 불편한 것 같은데 그냥 요러고 놔뒀다가 상처가 감염돼서 3도 화상으로 이제 돼서 오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네. 예, 그런 분들은 뭐 수술은 뭐 반드시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상처 감염되면은 이제 더 중요한 문제는 그 폐혈증이라든지 이제 그런 그 부작용이 생기는지 우선 확인을 하고 이제 그쪽으로 진행을 하지 않도록 그 치료를 해주는 게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 요즘 이제 무더위가 일찍 찾아오면서 일광 화상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일광 화상회 같은 경우에도 그냥 집에서 치료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경우에도 좀 병원에 내원해서 치료하는 게 좋을까요? 일광 화상은 대부분 그 1도 화상이기 때문에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별히 치료를 하지 않아도 낫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그 통증이 계속 더 심해진다거나 아니면 물집이 생긴다, 뭐 진물이 흐른다 그런 경우에는 2도 화상을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 되겠고요. 그때는 그 병원에서 이제 외래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1도 화상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한 3, 4일 지나면은 자연적으로 치료가 되기 때문에 집에서 치료해도 무리는 없겠네요. 예, 한 보습제나 아니면은 이제 시중에서 파는 뭐 일반 뭐 그 상처 연고 그런 정도를 바르시는 걸로도 충분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화상의 응급처치에 대해서 앞서서 살펴봤는데요. 조금만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화상의 응급처치는 상처를 식혀주고 그리고 추가적인 손상을 줄 수 있는 여지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상처를 식히는 데는 상온에 흐르는 물 또는 생리식염수를 이용을 해주시는 것이 가장 좋고 그리고 상처 위에 샤워기로 물을 뿌린다든지 그거는 2차적인 손상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피하시는 것이 좋고요. 잘 담가서 식혀주고 화학 화상 같은 경우는 이제 상처를 씻는다고 말씀드렸었죠. 네. 잘 씻어준 다음에 깨끗한 마른 꺼즈나 마른 수건을 사용해서 상처를 덮어주고 그리고 병원으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네. 생방송 건강클리닉 오늘은 김종민 외과 전문의 모시고 화상 치료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끝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화상을 입으면 죽거나 평생 그 흉을 안고 살아야 되는 줄로만 알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연구를 통해서 생존율도 개선되었고 그리고 흉터도 이전처럼 심하게 남지는 않게 되었습니다. 화상에 관한 검증되지 않은 치료법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제는 그런 것에 의존하지 마시고 화상을 전문으로 치료하는 의료기관을 빨리 방문하셔서 치료받으시기 바랍니다. 상처를 빨리 낫게 하는 것이 흉터 예방에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8명 이상은 미세먼지 때문에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느낀다고 합니다. 특히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이라면 더 불편함을 많이 느낄 텐데요. 30대 여성의 경우 98%가 불편함을 느낀다 이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오는 5일이 세계 환경의 날인데요. 무더운 여름에도 미세먼지는 계속되고 있죠. 미세먼지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대책들, 더 많은 분들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생방송 건강클리닉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